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0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비대면 한글 퀴즈대회 운영.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30일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센터장 정은중 주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가족 프로그램 같이 놀아요 대시 한글사랑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지편전은 집에서 현재 노는 사람 전부 모여라의 줄임말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러운 통합 환경에서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즐기며 장애인식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했던 가족 단위 프로그램인 놀러오세요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 보드게임 놀이 키트를 활용한 온라인 한글 퀴즈 대회로 진행됐다. 지난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 관내 30가정이 참여했으며 우수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수여되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정은중 센터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하여 소통하고 코로나19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주축으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모색하여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올 6월부터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인 구리시 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 알림이 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평생교육권을 생애주기별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원을 구축하고 재분배하기 위한 강사 파견형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같이 놀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역번호 031-523-2425로 하면 된다. 구리시 적십자봉사회 구리도시공사와 사회공헌 업무 협약 체결.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지난 1일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1층 공연장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회장 권임순와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의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구리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헌혈 캠페인 참여 취약계층 김장김치 행사 지원 등이다. 시는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과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의 봉사에 앞장서는 구리시 적십자봉사회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임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리도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봉사와 행복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 적십자봉사회와 구리도시공사의 협약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기대한다며 기관과 단체의 상호협력 사례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시 복지플래너 아카데미 2기 교육 실시.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3일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복지플래너 아카데미 2기 교육을 실시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복지사각지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 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 기법과 마음으로 다가가는 관계기술 등으로 구성되었다. 1회차 교육에서는 공감대화법을 배우며 2회차는 행복한 리더의 성품 교실, 3회차 교육에서는 리더십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실습, 4회차 교육에서는 사례별 상담 실습으로 대상자와의 상담 기법을 배우게 된다. 아울러 1회차 교육 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사각지대 위기 이웃 발굴 과정과 활동 성과를 담은 3분 21초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전문가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시민장학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김포시민장학회 명예이사장 정하영 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태광화학 대표이자 김포시민장학회 이종훈 고문이 장학금 200만 원 기탁하였고 서울우유 김포나고회 회장 심재권과 김포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황은자에서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을 기탁했다. 태광화학의 이종훈 대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4,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평소 어려운 경제 여건의 학구얼이 있는 학도들에 대한 관심과 기부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서울우유 나고회와 김포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김포여성경제인협회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왔다. 정하영 명예이사장은 소중한 나눔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포시 우리아이 행복돌봄센터 위탁운영기관 공개 모집 실시. 김포시 시장 정하영은
는 초등돌봄 시설인 우리아이 행복돌봄센터 7개소에 대한 위탁운영기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2019년 개소 운영 중인 통진읍 매수리마을점과 장기동 수정마을점 2개소를 비롯한 2021년 개소 예정인 5개소 고촌읍 고촌복지회관점, 풍무동 유현마을점, 장기본동 고창마을점과 솔레점 그리고 마산동 은여울점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11월 15일 월 가지 김포시 여성가족과의 방문 접수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5년간 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권역별 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돌봄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80-5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는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 등을 가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학부모와 이용아동 모두가 만족하는 우리아이 행복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실시. 김포시 시장 정하영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자금난 등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기업의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지역 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 신청 업체가 담보나 신용으로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21년도 청년기업 특례보증은 보증규모 약 20억으로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라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청년기업 특례보증 신청 접수 및 보증 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을 통하여 실시하며 김포시의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관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기업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시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운전자금 이자 차익 보전 추가금리 지원, 김포사랑 청년재직자 내일 채용공제 우선 선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김포시청 대상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지원,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그간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청년기업이 많을 것이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다. 며 앞으로도 청년기업의 힘이 되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경로당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 완료. 김포시 시장 정하영은 어르신들의 가계 신비 절감과 정보 격차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추진한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구축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통신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스마트폰 사용과 인터넷 정보 활용으로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된 요즘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어르신을 비롯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디지털 교육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시민의 디지털 복지를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존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175개소 및 경로당 294개소를 구축 완료했다.